깊은 새벽 시간, 여긴 어딜까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다희 씨. 눈을 뜨자마자 크게 당황하는데 간밤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겪은 모양입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이 남자 누굴까요? 다희 씨가 밤을 보낸 곳이 모텔이었군요. 객실을 혼자 빠져나온 모습이 괴로워 보이는데요. 곧바로 다희 씨가 찾은 곳은 병원입니다. 지난 밤 다희 씨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사건을 접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만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엄마와 무릎을 맞댄 다희 씨. 엄마, 나 어떡해. 엄마가 나 좀 도와줘.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다희 씨는 엄마에게 절절하게 도움을 호소하고 엄마 효정 씨는 눈물을 삼키면서 딸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두 모녀의 말 못할 속사정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주 전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대입 재수생인 다희 씨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예쁜 걸 보면 저절로 발이 멈추고 눈이 갈 때지요. 이쁘다. 그때 나타난 또래 남자. 딱 네 스타일이다. 뭐야? 나 따라온 거야? 이거 내가 사줄게. 들어가자. 네가 왜? 사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재환 씨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는 다희 씨. 새 옷이 무척이나 갖고 싶었군요. 값이 꽤 나갈 텐데 선심 쓰는 걸 보니 재환 씨는 다희 씨가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효정 씨는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다희야. 어머, 너 이거 못 보던 옷이다. 어디서 났어? 지숙이 옷이야. 며칠만 바꿔 입기로 했어. 학원비로 싼 거 아니지? 엄마는 딸을 그렇게 못 믿어? 진짜 짜증나. 자기 몸 챙겨가면서 공부해. 라면 같은 거 말고 몸에 좋은 걸로 사 먹고. 아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아니, 아빠 없는 게 왜 기가 죽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까칠해? 엄마가 먼저 시작했거든? 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는 엄마한테 기어코 쏘아붙이고 가네요. 어머, 오늘 춥다는데? 다희야! 집으로 돌아가는 다희 씨. 그런데 짜잔. 돌았냐? 네가 여기 왜 있어? 아니 너 좀 어디 데리고 가려고. 야 이거 오빠 쩌는데? 재환 씨가 집까지 찾아왔네요. 너 누구야? 다희 씨를 밤낮으로 쫓아다니더니 효정 씨한테 딱 걸렸군요. 안녕하세요. 다희 친구 박지연입니다. 친구는 개뿔. 그냥 우리 학원 같이 다니는 애야. 아우, 재수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려? 니네 엄마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엄마 왜 그래? 들어가. 넌 가서 공부나 해라. 아, 재환 씨도 재수생이었군요. 다희 씨와 교제하겠다고 해봐야 효정 씨한테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밥 많이 먹어라. 난 공부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엄마 때문에 진짜 짜증나. 아니, 머리도 안 되는데 맨날 공부. 아 근데 너처럼 이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효정 씨가 공부나 하랬는데 또 재환 씨를 만나네요. 하기는 자식이 어디 부모 말 듣나요? 현동아 여기. 뒤늦게 식사 자리에 합류한 현동 씨. 그런데 오자마자 다희 씨에게서 눈을 못 떼네요. 다희 씨의 외모에 끌렸나 봅니다. 현동 씨는 재환 씨가 불러서 이 자리에 합석하게 됐는데 다희야.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현동. 안녕. 나 다희야. 안녕. 재수생이라고 다 같은 재수생이 아니야. 스카이 가려고. 진짜? 공부 잘한 재수생인 현동 씨는 다희 씨와 이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야 이거 소주 아니야? 아니 그럼 맹물인 줄 알았어.
너 술 처음 마셔보니? 범생 노잼인데. 다희 씨 앞에서 멋진 상남자로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잠시 후 술이 술을 마시게 된다지만은 재수생들이 웬 술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까?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이어졌고 세 사람 모두 정신이 몽롱할 만큼 취한 듯합니다. 얘들아, 나 화장실 좀 가자. 이제 그만 술자리를 끝내면 좋겠는데 재환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희 씨가 현동 씨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못 마시는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한 현동 씨. 술 기운의 힘을 빌어 다희 씨 옆으로 자리를 옮겨 은근슬쩍 다가왔는데요. 아니,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뭔일 나기 딱 좋은 분위기인데요. 씨와 씨가 밥을 먹는 자리에 고등학교 동창인 씨가 합석을 하게 됩니다. 씨와 초면인 사이였고요. 세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하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씨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네가 현동이니? 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효정 씨. 누구세요? 일 만났다. 다이요. 이리 와. 누구 이름을 입에 올려? 자이너 집에 가 있어. 이리 와. 효정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동 씨를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지어박지는 않을 텐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효정 씨가 현동 씨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대체 무슨 서류일까요? 서류를 읽어보고 현동 씨가 몹시 놀라는데요.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내 딸 인생을 짓밟아. 현동 씨가 다희 씨의 인생을 짓밟았다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짠. 이야기는 다시 며칠 전 세 사람이 술을 마시던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얘들아,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나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미안해. 가. 다이는 내가 알아줄게. 미안. 다희 씨와 단둘이 남은 상황을 현동 씨가 반기는 듯 했다고 합니다. 다이야. 내가 아는 여자들 중에 너가 제일 예뻐. 됐거든. 숙기라고는 없어 보이던 현동 씨는 다희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희 씨에게 대놓고 호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희 씨도 그날 처음 본 현동 씨와 부어라 마셔라 경계심 없이 달렸다는데요. 그리고 그날 새벽 어쩐지 예감이 안 좋다 했더니 다희 씨가 깨어난 곳은 모텔 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뜨자마자 다희 씨 깜짝 놀랐는데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서는 현동 씨가 자고 있고 그때서야 지난밤 현동 씨에게 당한 끔찍한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몸서리 쳐지게 두렵고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다희 씨. 곧바로 혼자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희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 그러고 검사해달라고 해. 나 무서워. 근데 지금 문 연대가 응급실밖에 없어. 친구의 조언에 따라 다희 씨는 산부인과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받은 진단서는 다희 씨가 현동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만 번도 필요 없고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너 집이 어디야? 어머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그날 못 마시는 술을 먹어서 실수했어요. 뭐? 실수? 남의 딸 인생을 짓밟아놓고 실수였어야 하면 끝나는 거야?
너 아주 못 쓰겠구나. 일어나. 너 집이 어디야? 착실한 모범생이었던 현동 씨가 하루아침에 성폭행 범죄자가 됐습니다. 씨는 술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모텔을 빠져나와 너무 걱정이 돼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사실을 씨의 어머니인 까지 알게 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효정 씨 모녀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뭐하니? 그런데 현동 씨 혼자 온 게 아닌 모양입니다. 누구시니? 저희 아빠세요.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뭐 일단 앉으세요. 아, 현동 씨가 고민 끝에 아버지 성식 씨와 상의를 했나 보군요. 아이 어머니, 이거 이게 뭐죠? 성식 씨가 효정 씨에게 내민 게 혹시 합의금 같은 겁니까? 돈으로 해결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도 우리 아이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지금 돈으로. 아이, 제발. 자식 때문에 마음이 부모 마음을 아무 말이 안 해주세요. 제발. 아빠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현동 씨 아버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니 효정 씨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듯한데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 앉으세요 현동 아버지. 같은 부모 입장에서 피눈물 나는 그 심정을 외면하기 힘들었겠지요. 자식 참 마음으로 안 되죠. 제 딸이 처신 잘못한 탓도 있습니다. 효정 씨는 성식 씨를 봐서라도 사건을 덮어주기로 했고 다희 씨도 악몽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나서서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무마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뭐랍시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술 취해 정신없는 남자를 상대로 뭘 한 거예요? 아니, 다희 씨 아닙니까? 지금 설마 옷을 벗기는 겁니까? 그런데 경찰입니다. 아 뭐래요? 강다희 씨, 같이. 아니에요. 저 잘못 없어요. 잘못 없다고 잡아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시간 모텔 앞에서 이번엔 재환 씨가 서성이고 있네요. 혹시 모텔 안에 있는 다희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현 씨, 왜 왔는지 알죠? 곧바로 달아나는 걸 보니 경찰이 왜 왔는지 아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뛰어봐야 벼룩이겠지요.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검거된 다희 씨와 재환 씨. 보안이 서로 원망하기 바쁜데 두 사람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겁니까? 뭘 봐. 한 달 전의 일을 보시죠. 너 딱 내가 찾던 얼굴이야. 학원에 처박혀 있긴 아까운데 뭐래니? 너 이 옷 입고 싶지? 아이 가방도 이런 거 말고. 너 나 알아? 알지. 너 학원에서 맨날 거울만 보잖아. 재수 없어. 너 정도 얼굴이면 놀면서 떼돈 벌 수 있어. 선수가 되란 박재환의 제안에 정다희는 별 고민 없이 응했습니다. 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에게 같이 하자. 쉽게 돈도 벌 수 있고 들키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수락을 하고 두 사람은 함께 소위 호구, 그러니까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되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찾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속칭 호구 물색을 시작한 두 사람. 그때 박재환의 레이더에 걸린 대상은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 현동 씨였습니다. 아빠가 이 가게 인수하면 네 용돈 2배로 올려줄게. 학원비도 비싼데 용돈은 됐어 아빠. 아이고 자. 박재환은 성식 씨의 주머니 사정까지 파악했는데요. 보고 찾았다. 쟤 엄청 어리버리하거든. 그리고 쟤 아빠가 이 편의점을 인수한대. 현금이 빵빵하다는 거지. 야, 너 천재다. 야, 그 머리 공부했으면 너 소외다 가겠다. 성식 씨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동 씨를 협박하면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란 계산까지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현동 씨를 모텔로 데려간 장본인은 물론 정다희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현동 씨에게 몹쓸 일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며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정다희가 곧바로 병원으로 갔던 것도 현동 씨를 협박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병원 가서 성폭행 증거부터 만들려는 거잖아.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현동 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술이 잔뜩 취한 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성폭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씨는 전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씨가 증거까지 들이밀면서 성폭행 범으로 몰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합의금을 받고 며칠이 지난 뒤 효정 씨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소유정 씨, 누구세요? 정다희 씨 어머니 되시죠? 네. 경찰입니다. 경찰이 왜요? 저기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서 얘기하시죠. 잠깐만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딸이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서 얘기하시죠. 그니까. 경찰에 검거된 효정 씨,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열흘 전 나 할 말 있는데 화내지 마. 너 학원비로 또 옷 샀지? 아니야. 학원비 치고 안 내려고 내가 알바를 했거든. 무슨 알바? 남자랑 잤어. 뭐? 돈이 아무리 욕심나기로서 그러지.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1,000만 원이야.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는 서유정. 받을 돈이 2,000만 원이라고. 딸 키우는 엄마가 설마 액수에 흔들린 겁니까? 그런데 돈 줄 형편은 된대? 어? 2억 사고 친 거 마무리는 해야지. 서유정은 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말리기는커녕 협박에 앞장섰던 겁니다. 큰 돈을 혼자 받아내기 어려울 것 같으니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통 엄마라면 딸이 이렇게 꽃뱀 범행을 하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면 크게 야단치면서 즉시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어린 사람들이 꽃뱀 범행을 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가 이런 범행에 적극 동참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피의자들은 결국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또 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너 이리 와. 너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딸을 깨어내 꽃뱀 짓을 시켜. 니네 엄마가 너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아? 아줌마가 더 대박이거든요. 아줌마가 현동이한테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면서요. 이게 말하는 싹수 좀 봐. 너 어떻게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녀서 나 이렇게 망신스럽게 만들어. 어떡해. 그만하세요. 모정은 위대하지만 세상 모든 어머니가 부모 자격을 갖춘 건 아니지요. 어머니의 마음이 반듯해야 자녀가 바른 길을 간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